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막혔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주변 선생님들이나 어떤 뭐 책이나 또는 대학의 강의나 이런 걸 참조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의 요 수업에서 제가 그 궁금한 걸 좀 해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합격. 아, 감사합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이주TV 김세형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강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면접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엄청 어려워합니다. 네, 학생들 면접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합불이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그 부담감도 클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단계별 면접을 실시하잖아요. 3배수 그렇죠. 또는 5배수를 걸러서. 자, 그래서 서류 점수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보통 면접이 30% 정도 반영이 되죠. 맞습니다. 자, 그 30% 반영되는 비율을 가지고 내가 내 서류평가 또는 내신 이런 걸 역전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 앞에서 질문을 받고 뭔가 내 속내를 다 까발려지는 듯한 그런 기분에 처음 놓이기 때문에 네. 자,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을 대학에서 대체 왜 보는 거죠? 가장 뭐 단순하게는 우수한 자를 선발을 하고 부적격자를 탈락시킨다라는 뭐 전제하에서 들어가겠죠. 그 안에는 이제 우리 대학의 또는 우리 학과의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가, 또는 이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를 갖고 있는가, 또는 가장 중요한 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진짜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활용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게 면접의 평가 요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서류에서 한 번은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누가 더 우수할 것인가, 우리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 따라가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미리 한 번은 이렇게 해서 괜찮은 학생들 미리 데려왔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제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종합전형 면접이죠. 그렇다면 이 서류가 입학사정관은 분명히 이 서류가 우수하다, 이 학생 정도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뽑았지만 이 서류가 정말 이 학생이 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혹시 없는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평가 요소,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든가 뭐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런 의식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 이 서류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드러내자라는 욕심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면접의 유형별로 좀 나눠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면접의 유형이라면 뭐 크게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기반으로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요. 면접.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진행하는 제시문 면접 있고, 메디컬 계열에서 진행하는 이제 MMI, 멀티미니 인터뷰, 그게 있고요. 영어 좀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좀 최근에 많이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과 내신에다가 이제 면접을 이제 가미한 그런 대학들이 좀 많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천대라든지 명지대라든지 뭐 이런 곳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럼 면접관이 그럼 학생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서 면접을 실시하는 겁니까? 결국은 학생부의 진위 그렇죠.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가장 그것이 주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학생부만 보면 되는 거겠네요. 학생부만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준비하면 필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하나만 그 서류가 제출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변별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을 요소들이 있어서 면접에서 변별을 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로 한 것이 진짜인가를 넘어서 이 학생의 바닥이 어디인가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 심층 질문을 하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본인의 학생부 내용만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요소들까지도 좀 함께 좀 준비를 하면서 답변을 풍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이런 것 같아요. 질문을 했는데 학생이 뭐 이것은 예전에는 서류와 자기소개서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냥 묻는 말에 그냥 약간 짧게 한 30초 정도로 짧게 그냥 또박또박 답변해서 얼어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 하면 선발이 됐지만 이제는 약간 액션? 전 이런 게 좀 필요한 시대가 그렇죠. 왔지 않나. 네, 답변의 기승전결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표정이 저는 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신나서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약간 오버하면서 막 계속 교수님이 그만해 괜찮아 충분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3분 4분짜리 멘트를 한두 개는 준비해 가면 좋겠어요. 아, 그런 거 너무너무 좋죠.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의 학생부를 분석하는 경험을 안 해봤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안 썼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소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의 학생부를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것에 부과된 것까지 이제 기승전결을 답변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작년부터 면접 준비를 아이들에게 안 하고 있는데 면접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학생부를 한 번에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이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에 적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네가 했던 것들이 있지 않니? 네. 그럼 다 가져와봐 해서 보면은 학교의 수행평가 또는 뭐 발표 자료 이런 것들 제출을 했는데 기록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깨알같이 그걸 또 메모에 또 붙여놓고 기승전결을 만들고 문항마다 질문 하나에 꼬리에 꼬리 무는 질문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집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약간 가혹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숙명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면접까지도 내가 감안을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면접은 마지막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야 본인이 이제 원하는 합격에 이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주위에서도 면접 과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올해는 여력이 없어서 좀 이미 있었던 학생들만 따로 준비를 다 시켜주고 있고요. 추가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그 글을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지만 올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대신 오늘 방송에서 많은 걸 캐치해 가시면 좋겠어요. 하나 광고해도 돼요? 네. 네, 유튜브에 수의학원 검색하시면 제가 장장 2시간 반짜리로 면접 그 준비 요령을 제가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즈TV의 요 밑에 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요 밑에 여긴가요? 여긴가? 밑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2시간 반짜리 면접 준비 요령에 대해서 강석 소장님께서 분당 수의학원에서 올려놓은 그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꼭 더 좋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할 얘기는 해야겠죠? 당연하죠. 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면접을 준비한 요령이라면 일단 가장 먼저 본인의 학생부를 분석하는 게 있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뭐 단연간 면접 준비를 시켜보거나 아이들이 면접 대비를 할 때 좀 효과적이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본인이 예상한 질문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따지다 보면 보통 학목별 학년별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학목별 학년별로 매트릭스를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 뭐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중요한 전공의 중요한 과목, 그다음에 기타 과목, 그다음에 행동특수미 종합의학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지 또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정은 대학과 학과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본인이 좀 분류해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좀 분류를 해보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인이 학생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것들도 판단하면서 예상 질문 및 면접을 좀 답변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과 연로, 뭐 여기 목차를 전공에 관련된 거. 또는 뭐 학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공동체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하죠. 사실 평가 요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목별, 학생부 학목별로 학년별로 매트릭스를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학별로 물론 뭐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좀 다르긴 하고요. 근데 학교에서 또 이제 그 면접 대비를 시켜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얘들아,
학업 역량에 관련한 거는 연두색 형광펜, 색깔펜. 진로에 관련한 거는 뭐 분홍색 형광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면접 준비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꼭 뭐 학업 역량에서 하나, 진로 역량에서 하나, 공로청 역량에서 하나 이렇게 꼭 질문이 정해져 있진 않고 어떤 질문을 했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뭐 평가 요소를 아우르는 항목별 좀 준비가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컨설턴트별로 본인이 정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결국은 이제 행렬로 나누는 거여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 너무 가면, 중요하죠. 네. 거기 가면 그 면접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면접 평가 요소를 보고 쭉 숙지한 다음에 내 학생부에서 이 요소에 맞는 질문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광색이라든가 뭐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색칠을 해보거나 또는 매트릭스에 따로 정리를 본인이 의미를 둬서 정리를 해보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일단 분석을 해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그 다음에 대학과 학과의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그다음 부가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요새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각 대학교 입학처별로 면접 뭐 과정이라든지 요령에 대한 영상들을 따로 만들어 놓은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기반 면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면접 영상에 면접실에 입실에서 그 다음 어떻게 돼도 된다, 진행이 이렇게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런 것들이 낭낭한 성우의 영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꼭 고대도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결국 학생들이 일단은 자기 학생부를 분석한다. 내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렇죠. 이것도 하다 보면 예전에 자기소개서 쓸 때 그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 의지가 네. 와 선생님 제가 정말 이거 이렇게 좋아했었군요. 이때부터 좋아했었네요. 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깨달음의 시간을 얻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어떤 그 향학열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예상 답변 같은 걸 먼저 써봐야 되나요?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답변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상 질문은 학생들이 예상한 질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본인의 학생부의 포인트별로 기승전결을 다 만들어 놓은 풍부한 답변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을 엮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전략이죠. 답변을 만들어 놓고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답변을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은 그 당시의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를 답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랑 제일 같아요. 의미 없죠. 그러니까 네. 그 학생부를 그대로 읊는 거는 가장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학생부를 면접관이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학생부 내용 그대로를 답변한다면 얘는 그럼 서류평가 성적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즉 행간에 숨어있던 본인의 노력과 시도, 본인의 열정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네. 어버버버 하는 경우가 종종 그렇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저는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너 A 학교하고 B 학교 우리 학교 말고 어디 썼니? 저는 A도 썼고 B도 썼고 C도 썼고 그래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치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질문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출에. 그런 걸 할 때는 당연히 뭐 지금 면접 보고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이유도 뭐 만들어 놔야 될 것이고 합니다. 네. 근데 누가 봐도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원서 어디 썼어? 네, 성균관대랑요. 한양대 교과전형 썼고요. 그리고 네, 건국대 자기추천 썼습니다. 그럼 제가 건국대면 그래? 그러면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되면 어디 올 거야? 당연히 건국대 가야죠. 그러니까 교수들도 알겠지만, 교수님들도 알겠지만, 이 학생이 정말 우리 대학과 학과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하나의 판단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 그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균관대는 뭐 현실적으로 성적에 맞춰서 좀 약간 이런 과를 썼는데 제가 사실 관심이 없다. 한양대도 뭐 이렇게 관심이 없다. 근데 건국대는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부모님과 약간의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건대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대학의 서열을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 답변도 좀 훌륭합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접이 과연 서류평가 성적을 역전시켜서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열쇠가 될까요?
네, 충분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대학, 모든 대학이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대학이 면접으로 인해서 일정 배수에 넘어서 합격하게 되는 비율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대학은 적게는 뭐 20몇 %에서 많게는 40몇 %까지 하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3배수를 하게 된다. 그럼 3배수가 이렇게 있으면 또 보통 1배수에서 1배수 좀 안 되는 인원들은 어차피 다른 대학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2, 3배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럼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3배수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탈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면접의 역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수치들은 대학교에서 좀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의 뭐 모집 인원과 그 대학과 전공 입시를 치렀을 때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뭐 10명이다. 근데 보통 충원율이 15명 뭐 이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위엔 다 빠져나가는 거고 2배수부터가 실질 경쟁이라는 건데, 실제로 성적을 평가를 해보면 그 서류평가 점수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역전 가능한 비율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류 좋은 애들이 면접도 보통 잘 봐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서류가 다가 아니다, 나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에 나오지 않은 플러스 알파, 네. 이 열정, 그리고 우리 학교가 나를 다 표현해주지 못했다 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는 방법이 가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질문에 이제 주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주 답변 뒤에 근거라든지 사례로 붙여주는 것이 가장 좀 유연하고 플러스 요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답변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답변에 모범 답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만들어라. 모범 답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호하는 답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대학 면접을 넘어서 이제 뭐 취업 면접이라든지 각종 면접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선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두 가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왜 때문에, 그다음에 근거를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풍부한 또 사례들이라든지 본인의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그걸 할 때 이런 공부를 했다. 어떤 뭐 논리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요걸 요렇게 해서 그것을 공부했다. 네. 라고 할 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주장과 결과와 그 다음에 논리, 학문적인 것들은 분명히 학생부에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방금 말씀하신 왜 때문에 네. 자, 왜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내가 챙겨서 했고, 친구들과 무슨 일을 했고, 내 역할은 무엇이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뭘 비교하고 분석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맞습니다. 네. 자, 뭐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질문 혹시 기억나시는 건 없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심지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학원 다녀본 경험 있나? 네. 그럼 교수님 안 다셨나요? 뭐 이런 경험도 있고, 뭐 그 다음엔 뭐 자넨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 그냥 완전 그 공격적으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있죠.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본인만의 대처 요령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보통 면접의 답변은 그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본인의 결론을 얘기를 하고 그것의 근거만 충분히 얘기하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당황했을 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한 건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백지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동공이 풀리면서 이제 뭐 다리 떨기 시작하고 손 꼼지락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지금 면접 시간이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면접도 지필평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다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뭐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물론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빨리 다음 질문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을 받아야겠죠. 뭐 기억이 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걸 하긴 했는데, 네. 준비를 했었는데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백지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잠시, 교수님 제가 잠시만 생각해도 될까요?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네. 라고 시간을 좀 버는 게 좋은데, 근데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생각 잘 안 납니다. 자, 그때는 그냥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 죄송한데 분명히 제가 그것을 매우 재미있게 했었는데 지금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시 생각할 시간은 본인의 영혼을 추스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시고요. 네. 면접이 특히 까다로운 대학이 있습니까?
서류 면접에서 까다롭다고 항상 느끼는 대학 중에 하나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네, 경희대는 그냥 속된 말로 얘가 바닥이 어디까지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보통 프로빙 질문이라고 해서 꼬리 질문, 심층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근데 그 답변을 못했다고 이제 꼬리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가 본인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거 진짜 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진위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질문하는 것이 좀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질문에서 답변을 잘하면 확실하게 면접에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에 있는 그 한 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된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게요. 저는 이 기억나는 게 숙명여대랑 건국대가 있는데 뭐 10분 시간이었는데 30분 동안 면접을 보시고 밖에서 이제 조교가 교수님 시간 다 됐다. 기다리라 그래 하시고 나갈 때 너 다른 대학 가면 안 돼. 꼭 와. 이렇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네,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안 좋은 거에서 그냥 모 대학으로 할게요.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기억을 못하지? 이런 일이 있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그거 제 서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학이 그 대학에서만 제가 2번을 봐가지고 네, 이거는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재학생이 대학원생이죠. 교수님 오늘 애들 면접 보러 가신다고 안 하셨어요? 면접 보러 가야지. 근데 앞에 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네, 교수님들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 제발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렇죠. 수당도 드릴 텐데. 그럼요. 면접비 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야. 자, 그럼 자주 나오는 질문, 이 질문은 꼭 해야 된다. 면접 베스트 5가 있을 겁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질문이 있죠. 네. 자기소개, 그다음에 자기소개해봐.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우리 학교 너 왜 지원했어? 네, 그다음에 뭐 자신의 장점과 단점. 너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봐. 네, 마지막으로 할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나? 네, 뭐 요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기소개를 해봐.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늑대 같은 남자입니다. 저를 표현하자면 저는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치동에서 한창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네, 약간 클리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도 그걸 좋아하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대학교 교과를 부른 애들도 있어요. 네. 예전에 교통대 면접에서 학생 하나가 들어올 때 칙칙 복복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교수님이 나가. 네, 싫어합니다, 싫어.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대기하는 학생이 듣는데 학생이 문 열고 칙칙 폭폭 들어가는데 갑자기 교수님 문 닫기 전에 나가라는 소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면 학교에 예를 들면 커리큘럼, 아까 말씀하신 커리큘럼 또는 교수님이 쓰고 계신 뭐 논문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구나 알아보는 것도 좋겠고, 또는 그 학교가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학생의 복지 혜택이라든가 학생 입학하고 나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만 저는 늑대 같은 남자예요. 이런 거나 칙칙폭폭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같은 학과, 비슷한 학과명을 갖고 있더라도 그 학과 내에서 주력으로 연구하는 분야라든지 다루고 있는 쿼리가 다른 대학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요런 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건 사실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열에 한 6, 7번은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자신에 대해 소개해봐. 또는 너의 장점이 뭐냐. 대비해서 그냥 한 방에 저는 요런 걸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요런 활동을 해서 교수님의 이 대학에 이과에 지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할 때 저의 장점은 무엇이었고, 그렇죠. 저의 단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떠들어대면 교수님은 어차피 할 질문인데 일단 들어보자. 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야, 자기소개는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준비를 해. 길어요. 그리고 너의 학생부를 그 시간 안에 다 정리한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해. 뭐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미 준비를 할 때 너의 학생부를 2분 30초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교수님도 그 안에서 자기가 관심 가는 걸 단어를 캐치하고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면접 준비할 때 이 단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꼬리 질문에 대해서도 2분 30초, 3분 막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질문 한 3개 받고
끝. 오케이,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갈 때 그래 다음에 강의실에서 봅시다. 그렇죠. 근데 저 다른 대학 갈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입학 후 자신의 학업 계획. 너 뭐 우리 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입학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이 좀 곤란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학생들은 보통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연구 또는 탐구하고 싶은 학문의 방향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성인들도 이제 한 달 뒤에 꿈이 바뀌기 마련인데 무조건 뭐 이걸 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뭐 이런 걸 하다가 뭐 정확히 아직은 이런 쪽을 꿈꾸고 있지만 대학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도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면접의 중간에 그런 질문이 나왔다면 보통 이제 거의 끝부분이나 3분의 2점 이런 데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막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주변 선생님들이나 어떤 뭐 책이나 또는 대학의 강의나 이런 걸 참조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의 요 수업에서 제가 그 궁금한 걸 좀 해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과 토론하고 싶은데 이 대학의 학과 동아리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더 생기고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합격. 감사합니다. 저 다른 대학 갈 건데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네 하고 싶은 말 더 없나?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쵸. 많이 있죠. 전 이거 답변 준비할 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이게 그 면접 시간이 남아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리까리한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좀 내가 좀 듣고 싶은데 못 들었던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맨 처음 준비를 해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를 해가는데, 꼭 이거를 답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면접 시간 동안 답변을 했는데 미진했던 것들, 미진했던 것들을 보강 답변하는 용도로 하거나 본인이 정말 이것이 나의 어떤 키포인트 되는 학생부 내용인데 교수님이 질문을 안 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 답변을 하라. 뭐 그것도 다 면접에 다 질문했다면 준비했던 걸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것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체계적이지 않은 질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꼭 메모하셔서 요런 게 포인트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주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